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멸종위기종 2급이자 천연기념물 우리나라 토종 거북이인 남생이가 멸종위기를 맞았습니다. 마포구가 효도밥상 개소식 및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충청권에서는 서해선 8개 철도 사업이 추진됩니다. 경상북도가 전라남도와 함께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을 개최했습니다. 제10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거북이인 남생이는 멸종위기종 2급이자 천연기념물입니다. 하지만 토종 거북이 남생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서 갈수록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요. 최근 구례군에서 수해를 막기 위해 건설 중인 배수펌프장의 부주의한 공사로 남생이의 서식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초록 수풀이 우거졌던 구례군 마산면의 습지.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흙바닥으로 변했습니다. 습지에는 그동안 멸종위기종 2급이자 천연기념물인 남생이 수백 마리가 집단 서식했는데 지금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도랑이가 지금 서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습지를 메꾸다 보니까 많이 남생이가 죽었다고 하는 거죠. 서식지가 파괴되지 않도록 좀 보존을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남생이가 사라진 이유는 구례군이 2020년 수해 이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배수펌프장 건설 공사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구례군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1년 넘도록 공사 중단 등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건설 공사로 인해 천연기념물이 훼손되거나 멸실이나 수몰될 우려가 있을 경우 문화재청장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례군은 공사 착수 전 환경영향평가에서 별도의 지도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관련 규정을 거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여간 최대한 조심을 한다 그러고 만약에 발견될 시에는 그래서 이제 그게 따르겠다고 했고. 취재가 시작되자 구례군은 지난달 28일에서야 뒤늦게 일부 현장에 대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라오스는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호 교류를 통한 상생 발전을 위해 한국-라오스 친선협회가 마포구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24일 라오스 한국 친선협회와 사단법인 한국-라오스 친선협회가 마포구에 방문했습니다. 두 협회는 양국 문화 학술 교류, 교민 보호 및 지원 활동 등을 진행하는 곳으로 마포구청의 선진 시스템 및 운영 현황 견학을 위해 방문이 이뤄졌습니다. 이날은 라오스 한국 친선협회 회장, 사단법인 한국-라오스 친선협회 회장 등 10여 명이 방문했으며 먼저 마포구청에서 환영 및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마포구 보건소로 이동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선별진료소, 건강관리센터 등 곳곳을 견학하며 운영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또 CCTV 관제실로 이동해 시스템을 확인하며 견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문과 함께 마포구청의 선진 시스템 전달 및 상호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마포구가 효도밥상 개소식 및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4일 주민참여 효도밥상 사업의 개소식 및 현판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개소한 효도밥상 기관은 총 7곳으로 용강동, 염리동, 대흥동, 신수동, 서강동 1호점, 공덕동 1호점, 공덕동 2호점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효도밥상 사업 홍보대사, 마포복지재단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또 개소식과 더불어 현판 제막식이 개최됐으며 이재용 홍보대사의 배식 봉사와 사업 경과보고 등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오늘 효도밥상이 출발합니다. 효도밥상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제도입니다.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식사 문제는 우리 사회적 책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주민들이 참여하면 그 뜻이 더욱 좋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주민 참여형 효도밥상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이 효도밥상은 한 그릇의 밥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효도밥상은 노인 원스톱 복지 시스템의 하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당연히 우리 사회가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만들어지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뜻에서 효도밥상이 오늘 출발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효도밥상 사업을 통해 마포구의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마포가 조성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의료원이 첫 뇌혈관 조영술 시행을 시작으로 뇌혈관 센터를 본격 가동합니다. 대구의료원이 28일 첫 뇌혈관 조영술 시행을 시작으로 뇌혈관 센터를 본격 가동합니다. 흔히 뇌졸중이라 부르는 뇌혈관 질환은 발생 시 심각한 장애나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빨리 치료할수록 예후가 좋고 후유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어 신속한 치료를 위한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의료원은 기존 전문의 1명으로 운영되던 신경외과를 지난 3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2명을 충원해 기능을 보강했고 최첨단 디지털 혈관 조영 촬영 장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이 장비는 기존 대비 60%에서 80%까지 방사선 피폭량을 줄일 수 있고 소량의 조영제를 사용해 고해상도 대형 화면으로 넓은 범위의 혈관을 볼 수 있어 정밀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왕조실록 의궤를 활용한 지역 문화관광축제 개최를 위한 기본 구상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5일 김풍기 강원문화연구소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유산과 오대산본 조선 왕조실록 의궤를 연계하는 문화관광축제 개최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문화관광축제 기본구상 용역은 강원대 산학협력단이 맡게 됩니다. 강원대 산학협력단은 2024년 12월 초까지 기초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문화재 활용축제 현황 및 사례조사, 의견 수렴, 축제 개최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하게 됩니다. 군은 세계 기록유산인 실록 의궤를 활용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세계 기록유산 축제,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축제와 콘텐츠 발굴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평창군이 올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을 열었습니다. 평창 군민체육센터 앞에서 열린 이날 이동 푸드마켓에서는 된장, 고추장, 즉석식품 등 식자재와 생활용품 50여종 중 이용자가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평창군 노인복지센터, 시니어클럽, 지역 자활센터, 사회복지대학 총동문회 직원과 회원들이 직접 이동봉사를 진행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은 이동 푸드마켓이 지역 내 주민들과의 소통 창구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횡성시장조합이 전통시장 매력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5일장에 맞춰 장터데이를 운영합니다. 횡성시장조합은 오는 7월까지 매달 5일장이 열리는 날에 맞춰 장터데이를 운영합니다. 장터데이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장 중앙통로에서 진행하며 횡성에서 키운 농산물 및 특산품을 판매하고 다양한 체험 행사와 이벤트를 통한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습니다. 다육이, 비누, 부채 만들기 체험 등도 저렴한 체험비로 즐길 수 있으며 장터데이 판매대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룰렛 이벤트를 통해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합니다. 횡성군이 우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시재생 포럼을 열고 도시재생 실무진과 로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2023년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정책 방향인 로컬 정책과 도시재생의 사업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작년 7월 발표된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 특화재생은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스토리를 활용한 도시 브랜드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화 재생에서 공동체와 로컬을 테마로 한 이번 포럼에서는 기조연설과 함께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 참여한 발표자와 패널들은 횡성군 도시재생 자문단 2기로 위촉돼 앞으로 사업지별 특화 콘텐츠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에 힘을 더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올해 충청권에서는 서해선 8개 철도 사업이 추진되며 7,08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이에 따라 평택 오송 이복산화 등의 고속철도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는 평택 오송 구간의 선로 용량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국내 최초로 설계속도 시속 400km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고속열차 투입이 확대돼 주말과 휴일 반복되는 승차권 매진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난해 개통한 이천 충주에 이어 2단계로 충주 문경 구간을 건설 중이며 2024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1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행사에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기념사와 주요 인사의 축사, 충북경자청 맹경제청장의 미래비전 보고 등이 진행됐습니다. 2부 포럼에서는 맹경제청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충북연구원 이경기 수석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기조 강연에서는 청주공항 경제권 및 사람 중심 오송의 미래비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충북경자청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강연에서는 오송을 글로벌 국제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단기 과제로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과 정주 여건 개선,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전라남도와 함께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 일원에서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을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전라남도와 함께 올해는 아름다운 동행 웅비하는 영호남이라는 슬로건으로 순천을 비롯한 전남 일원에서 3일간 화합 한마당을 진행했습니다.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은 문화와 예술로 영호남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방시대를 이끌어가고자 마련한 문화대축제입니다. 화합 콘서트, 상생장터, 열혈 청년 페스티벌 등이 개최됐으며 영호남 문화예술 교류전시회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년 및 청소년, 여성,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참여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해 영호남의 교류와 소통을 넓혔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으로도 경북과 전남이 화합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열자고 강조했습니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대구 경북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김진열 군의군수, 김주수 의성군수가 간담회를 갖고 공항 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대구 경북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와 함께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의 충분한 규모의 공항시설 반영과 조속한 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항시가 경상북도와 함께 푸드테크 산업 육성의 구심점이 될 K키친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발대식 전 포항 영일만 일반 산업단지에 있는 경북 푸드테크 대표기업 미로메카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발대식에서는 푸드테크 산업 전망 및 향후 과제, 이와 관련한 정부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K키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푸드테크 분야 10개 민간 기업의 서명식도 이어졌습니다. K키친 추진위원회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학계 전문가 등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푸드테크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학 연관 협력체로 스마트 주방 K키친 프로젝트 및 푸드테크 사업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며 산하에는 분야별 실무단을 두고 기업 수요에 따른 지원 과제를 발굴합니다. 한편 포항시와 경북도는 포스텍의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개설해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 개발 및 기업 육성을 위한 푸드테크 연구 지원센터 운영, 기술 상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또 푸드테크 스퀘어 융복합 지원센터 구축과 혁신특구 지정 등을 통해 푸드테크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포항시 해외 자매 도시인 중국 훈춘시가 포항을 방문해 양 도시 간 협력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포항시 해외 자매 도시인 중국 훈춘시가 24일 포항을 찾아 양 도시 간 우호 교류 및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포항시는 훈춘시장을 비롯한 방문단과 영일만 항을 통한 물류 및 항만 교류 등 여러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상당수 비수도권 사업은 인구와 돈이 적다 보니 경제 효과를 검증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낙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예타의 기준을 완화한 법안이 최근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도권 중심 시각에 발목이 잡힌 겁니다. 지난 민선 7기 광주광역시는 친환경 공기산업을 역점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두 차례나 예타 사전평가에서 탈락한 데 이어 2021년 본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통적인 경제성만 중시하게 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예타 대상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비용 대비 편익, 이른바 BC를 따지는데 돈과 사람이 부족한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크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예타 기준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예타 면제 기준을 1,000억 원으로 완화하는 등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경제재정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지난 17일 결국 기재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습니다. 예타가 완화되면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과 동아시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플랫폼 구축, 그리고 고흥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과 해상풍력 지원부두 개발 사업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국 무산된 겁니다. 예타를 하게 되면 최소한 1년 이상은 그것 때문에 시간을 더 지체를 하는 겁니다. 500억이 좀 넘어간다거나 그러면 사업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진행할 수 있겠죠. 예타 기준 완화 역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사업과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여론을 의식해 또다시 답보 상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섬진강의 명물 제첩잡이를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실사단이 섬진강을 찾아 제첩잡이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섬진강 하류에서 어민들이 제첩잡이에 한창입니다. 허리까지 차오른 물속에 들어가 손툴이란 전통어구로 바닥을 열심히 긁어댑니다. 선장한 제첩이 제일 맛있습니다. 물이 좋기 때문에. 예년같이는 못해도 그런 대로 좀 납니다. 제첩. 선사시대부터 이어져온 전통어업인 섬진강 제첩잡이가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합니다. 세계 중요 농업유산 과학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실사단은 섬진강을 찾아 제첩잡이 체험을 하고 가공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특히 실사단은 제출한 서류가 일치한지 주민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제첩잡이 손틀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또 이 지역이 이 제첩을 통해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됐던 섬진강 제첩잡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 여부는 과학자문위원회 정기총회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이 몰려있는 가정의 달이죠. 경제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지만 가족들의 선물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유통가는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쿠키를 만드는 아이들. 물감과 비눗방울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표정은 벌써 어린이날이 된 것 같습니다. 아울렛 아동복과 장난감 매장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선물을 사러 나온 사람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들의 선물을 사기 위해 먼 걸음도 마다 않고 광주를 찾았습니다. 애들
어린이날도 가깝고 그래서 장난감도 사줄 겸 해서 장난감 가게 와서 지금 둘러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겨냥해 선물용 상품들을 한데 모은 백화점 이벤트 매장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어버이날을 일주일 앞둔 만큼 건강식품 매장도 부모님 선물을 고르는 사람들의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백화점은 라이브 방송에서 아웃도어와 건강식품 등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오늘 쇼핑할 겸 이제 나왔는데 곧 있으면 어버이날이어서 아빠는 홍삼 엑기스나 그다음에 엄마 나이대 맞춰서 건강식품 갱년기 도움되는 걸로 보려고 나왔어요. 긴 경기 침체에도 가족을 위해서는 기꺼이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이 모여들면서 가정의 달을 맞은 유통가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6.25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제주인들의 드높은 호국 보훈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국가보훈처와 제주도는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 전쟁 당시 서귀포시 대정읍의 주요 전적지 탐방로인 글라 6.25길을 개통했습니다. 정전 70년 번영의 첫걸음 제주를 걷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개통식에는 오영훈 지사, 김황국 도의회 부의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개통식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개통선언, 걷기 행사, 체험 행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해병 3사 기생이 이뤄낸 6.25 전쟁의 성과가 제주의 역사이자 대한민국의 역사로 당당하게 기록되고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글라 6.25길은 전쟁의 역사 현장을 걸으면서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내일의 제주 번영을 위해 함께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혁신과 에너지 대전환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10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모빌리티 혁신과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담대한 여정을 슬로건으로 한 제10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개막식이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해 주한대사 및 전기차 관련 산업 글로벌 리더들이 참석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지난 10여 년간 탄소 중립 실현을 향한 제주의 성과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엑스포는 모빌리티 전반과 에너지 분야까지 영역을 확장했으며 50개국 20만 명, 190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육량이 매해 1%씩 정도 감소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육 운동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중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